오늘은 이혼 숙녀 캠프 17기 맞소송 부부 전용배와 김별의 이야기입니다. 서로의 눈길을 피한 채 시작된 부부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수천 페이지의 소송 서류와 배신감이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정적이 흐르는 캠프의 입구에서 전용배와 김별은 말을 아꼈습니다. 상담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지만 남편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손가락끝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회복을 기대하기엔 이미 법정 공방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 상간남 소송, 그리고 아동학대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아내 역시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이유로 맞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가해자라 부르고 서로가 서로를 피해자라 말하는 관계였습니다. 갈등의 씨앗은 2023년 평온해 보이던 집안에서 싹 텄다고 합니다. 당시 집에는 아이들을 돌봐주던 베이비시터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첫째 아이가 엄마 김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의 침대에 베이비시터가 누워있는 걸 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단순한 고용관계가 아닌 것 같다고 엄마에게 경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별은 결정적인 물증이 없어 속만 타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전용배는 베이비시터가 자신을 자연스럽게 오빠라고 부르는 걸 허용했고 거실 소파에서 TV를 볼 때도 스킨십을 나누는 모습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파국은 예기치 못한 금전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집 안에서 현금 30만 원이 사라지는 사건이 있었고 남편은 베이비시터를 의심하며 즉각 해고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베이비시터는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내 김별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잤어요, 한 번.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그 한 문장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뒤 김별이 확보한 남편의 휴대전화 안에는 또 다른 흔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3살 연하의 유부녀와 나눈 대화였습니다. 내 입술을 내 입술로 막아주겠다. 겸둥이. 애칭과 애정 표현이 오갔고 상대 여성은 와이프한테 말해도 돼? 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남편은 자다가 일어나 휴대전화가 없어진 걸 알고 아들의 전화로 자기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아내와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감춰졌던 것들이 한꺼번에 드러났습니다. 아내의 추궁이 이어졌고 남편은 잠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다. 사랑은 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내는 실수하며 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때문에 사랑하는 세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남편은 굉장히 잘못됐지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대화는 곧바로 다른 방향으로 튑니다. 남편은 아내의 패딩 주머니에서 나온 양말 한 켤레를 빌미로 삼아 아내의 행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남자가 없다는 걸 증명하라는 식으로 몰아세웠다고 합니다. 자신의 외도를 덮기 위해 관계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했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김별은 반복되는 외도와 뻔뻔한 태도에 절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람을 피웠으니 나도 무조건 한 번은 피울 거다. 스코어 1대1은 무조건 가겠다. 그 말 뒤 아내는 실제로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개월 동안 가출 생활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기간 동안 상간남과 동거하며 남편이 준 상처를 같은 방식으로 되돌려주려 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별거 중 동생 집에서 지낸다는 거짓말 뒤에서 동거 생활이 이어졌고 그 사실은 남편에게 이혼 소송에 강한 빌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부의 기록에는 외도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관찰 영상에 담긴 일상은 폭력의 공포로도 얼룩져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대화 도중 갑자기 소주잔을 바닥으로 던져 깨트리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발로 차고 손으로 때렸던 과거를 인정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아내의 게으름이나 대화 중 침묵 탓으로 돌렸다고 전해집니다. 더 충격적인 고백도 이어집니다. 남편은 아들이 3살 무렵 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바닥에 집어던진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말하며 가벼운 웃음을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아내는 사과받은 적이 없다며 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사과했다고 주장했고 오히려 기분이 나쁘다고 반발했다는 대목이 이어집니다. 남편은 또 말합니다. 아내가 집에 짐을 가지러 왔을 때 아이가 무서워서 숨어 있었다고. 그 모습을 보고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지만 아내는 반대로 말합니다. 남편의 존재 자체가 공포였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두 사람은 끝내 같은 장면을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부부를 더 옥죄는 건 거대한 채무였습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 중 빚이 한때 11억에서 12억 원에 달했고 현재는 8억에서 9억 원 수준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이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삶을 갈아 넣었다고 말합니다. 아이를 재워놓고 밤마다 아르바이트를 나갔고 남편 몰래 대출받은 돈 3천만 원을 직접 갚아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경제권을 독점한 채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내에게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내는 자신이 헌신한 세월이 아무 인정도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울먹이며 말합니다. 단칸방이라도 얻을 수 있는 돈을 원한다. 캠프의 심리검사 현장에서 아내는 또 다른 진실을 말했다고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 앞에서 질문을 받습니다. 별거 중 동거했던 남자 외에 외도했던 남성이 또 있느냐? 아내는 1초의 고민도 없이 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상간남과 동거하던 중 그 남자가 바람이 나자 다시 복수하기 위해 또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외도하지 않았다면 나도 평생 그러지 않았을 것.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상담은 단절된 소통을 더 선명하게 드러냈다고 합니다. 전문의는 아내에게 조울증 가능성을 언급하며 자신을 돌아볼 것을 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나는 컨트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오로지 남편의 문제만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전문의는 본인은 본인을 보려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상담의 어려움을 말했고 급기야 더 이상 솔루션이 없다는 선언까지 했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남편도 분석을 받습니다. 의존적인 성향이 외도의 원인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남편은 근본적인 변화보다 법적 공방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데 더 집중하는 듯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마지막 조정의 날, 두 사람은 양육권과 재산 분할을 두고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남편 측은 아내의 장기 가출과 상간남 동거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가 불가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혼자 아이들을 양육해왔음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월세 150만 원의 집을 얻기 위해 양육비 30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정장은 양육비가 주거비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은 마지막 순간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이혼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채무를 자신이 모두 안고 가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존댓말을 쓰는 연습까지 하며 관계 회복의 여지를 남기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결심은 단호했다고 합니다. 너무 지쳤다. 더 이상 체력이나 정신력으로 버티지 못하겠다. 아내는 서로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각자의 삶과 아이들에게 집중하며 마무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에 최종 합의했다고 합니다. 위자료는 양측 모두 청구하지 않기로 했고 양육권은 협의하여 분담하기로 했으며 채무는 남편이 완납하기로 결정됐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조정이 끝난 뒤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건넵니다. 용배야,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 너무 좌절하지 말고 원망하지도 마라. 아이들의 아빠, 엄마로서 같이 늙자. 한때는 서로의 살을 깎아먹듯 싸웠던 두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부부가 아닌 부모로 남는 길을 선택합니다. 캠프의 문을 나서며 완전히 끝난 사이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함께 책임지는 동반자로 남겠다고 그렇게 정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 놀라였습니다.